역사 완성자 유선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수능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수능 만만치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페르시아 문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좀 어렵게 나왔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좀 평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비돼 있는 위험은 더 이상의 그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연표 문제가 사실은 뭐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 난이도로 뭐 갑작스럽게 연표 문제가 그 정도 나왔다면 좀 까다로웠겠지만, 뭐 올해 6월 모평, 9월 모평, 그다음에 10월 학평까지 이 연표 문제에 대한 그것이 계속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뭐 예고된 것에 대해서 좀 나왔었기 때문에 연표 문제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어이없게도 그 페르시아 문제가 아주 생소한 지문으로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아마 6번 문제에서 많이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지역별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요건 제 임의대로 이렇게 한 4개 정도 나눠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4대 문명 파트, 언제나 일본 문제에서 나오는 거였죠. 이집트 문명 나왔습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었어요. 이거는 뭐 사실 이것 틀리면 우리 세계사 하기 꽤 힘들죠. 자, 그 다음에 각국사 파트, 이 9월 모의 평가에서는 각국사 파트가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이게 좀 각국사가 너무 좀 약간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그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수능에서는 좀 만회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극강의 문제였었죠. 6번의 이 페르시아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뭐 구체적인 설명은 잠시 뒤에 본 해설 강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오스만 제국 문제라든가 무굴 제국, 그 다음에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이끌었었던 볼리바로 문제라든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따라서 만들어졌었던 메이지 정권 내용은 뭐 무난했습니다. 원래 보통 각국사 파트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아프리카사로서 이렇게 난이도 구분을 했었는데요. 뭐 그 외에는 이번에 갑자기 페르시아가 좀 어렵게 나왔던 거를 빼놓고는 뭐 그렇게 눈에 띌 만한 문제는 별로 없었다. 자, 중국사 중에서는 뭐 원래 왕조별로 나오는 거는 뭐 진나라, 한나라 워낙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빠지고 요, 당, 명, 그 다음에 근현대사 파트 문제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사가 6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근현대사 파트 문제에서 3문제나 나왔던 게 조금 약간 이번에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요 2번 요 문제는 뭐 북명관 남명관으로 나오는 문제였죠. 워낙에 뭐 좀 오랜만에 수능에 좀 등장했었고, 뭐 당나라 문제 무난했었고요. 명나라의 마테우리치 물어보면서 인물 문제로 나왔었는데 역시 이거 역시 무난했습니다. 자,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17번 문제가 연표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뭐 충분히 대비 가능했었고, 19번 변법장악 운동 같은 경우는 뭐 틀리면 안 됐었죠. 아주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화대혁명과 관련돼서는 뭐 최근에 모평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자, 서양사 파트 8문제 나왔습니다. 뭐 크게 어려울 문제 없었어요. 뭐 펠로폰네소스 뭐 무난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상 파괴령, 한자 동맹, 그 다음 표트르 2세와 프리드리 2세 요거 뭐 비교하는 문제 나왔고요. 요 연표 문제는 9월이나 10월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 문제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만약에 예고 없이 이 문제가 나왔으면 상당히 어렸을 텐데 이거 10월 학평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충분히 대비 가능했습니다. 은근히 이 프랑스 혁명이 좀 약간 그 학생들이 좀 약간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서 요거 조금 애매했었고, 독일 통일 문제도 연표 문제로 나왔었는데 요것도 은근히 좀 까다로운 형태 문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던데 사실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만한 문제였었고, 이 중에서도 역시 연표 문제 중심으로 좀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니 해도 이번 수능에서 가장 메인은 6번 페르시아 문제였습니다. 요거를 시기별로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일단 고대사 3문제, 입수문명,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다음에 페르시아 문제로 나왔었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임의대로 시기는 정한 겁니다. 5세기에서 한 15세기 정도 된다면 이번에 뭐 성상 파괴령, 당나라, 한자 동맹 정도가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근대, 뭐 오스만 제국, 명, 무굴, 표트르, 그다음에 연표 문제, 그다음에 볼리바르, 프랑스 혁명, 일본의 메이지 유신, 독일 통일, 변법 장악 나왔었고, 현대사 파트 한 3문제 정도 나왔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 현대사 파트를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사까지 공부 분량이 우리는 앞에 부분은 거의 도사들이잖아요. 뒤에 부분은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은 한 번만 제대로 대비돼 있으면 충분히 맞힐 수 있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이번 수능을 제가 이제 뭐 여기 이제 연표 문제 있었지만 역시 메인 핵심은 이 페르시아 문제였었다. 이게 약간 좀 눈에 띄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고대 파트에서는 별로 그렇게 어렵게 안 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6번 페르시아 문제를 가장 난도를 높여놓으면서 학생들을 좀 당황케 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6번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번 문제가 없었으면 지난 모평 문제보다 뭐 어려울 게 크게 없었을 것 같은데 여러 학생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저한테 제가 해설 강의 찍기 전에 좀 공부 좀 잘한다 하는 학생들도 제가 이제 연락을 많이 좀 취해봤는데 6번 문제를 많이 틀린 학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6번 문제가 어이없이 2점짜리입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어쨌든 그랬습니다. 지난 모평보단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연표 문제는 예상처럼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었고 그래서 연표 특강 특별히 찍어드리면서 여러분 대비해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수강후기라든가 아니면 좀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준 친구들에 의하면 그 연표 특강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완벽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준 학생들이 많고요. 구체적인 것은 본 해설 강의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쌤 믿고 따라왔으면 여러분한테 좋은 점수 드렸던 거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해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히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